소속사와 분쟁 중인 그룹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조정기일이 8월 9일로 지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9일 오후 3시 30분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조정기일을 엽니다. 조정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 타협을 통해 양측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입니.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거나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해 강제 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양측이 이를 수용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다시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더기버스 측에서 4월부터 피프티를 강탈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더기버스 직원들의 메신저에서 더기버스 직원 김모 씨는 지난 4월 6일 경영지원 직원 이모 씨에게 안성일 대표님 컨펌이라며 피프티 해외 홍보 대행사 헬릭스와의 연장을 지시했습니다. 피프티 전속계약 해지 가처 분신청과 관련 더기버스는 계속해서 피프티 멤버들을 강탈하려는 외부 세력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더기버스는 개입한 적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지만 이번 보도를 통해 반박 주장 또한 거짓이었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건 지난 6월 19일입니다. 더기버스가 실제로 피프티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중간에 소속사가 바뀔이라는 것도 몰랐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기버스 측은 지난 4월부터 피프티 소속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해외 홍보 대행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 매체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김 씨에게 해당 메시지의 의미를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헬릭스라는 업체는 해외 홍보 대행사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및 서면 기사나 혹은 보도자료 배포나 또는 앨범 및 음반 리뷰 기사가 나갈 수 있게 돕는 홍보 대행사인데요. 그러면서 중간에 피프티의 소속사가 바뀔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중간에 소속사 바뀌면 그때 계약서 수정에도 문제없다더라는 대목인데요. 더기버스 측이 헬릭스 측의 계약 연장 뒤 피프티 소속사가 바뀔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고 헬릭스 측이 바뀌면 그때 계약서 수정에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해왔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피프티는 앞서 7년 표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간 시점은 4월로 즉 계약 기간이 6년 6개월이나 남아있는데 중간에 소속사 바뀌면 이라고 이야기하며 결과적으로는 더기버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속사가 바뀌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인지했다는 것이죠. 해당 회사가 선정된 것 또한 더기버스와 관련이 있는데요. 2023년 1월경 더기버스 측에서 어트랙트 측의 해외 홍보 대행사가 필요하니 2월부터 5월까지 단기적으로 이 회사를 써보자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어트랙트 측에서 컨펌을 내리고 메신저 내용에 나오는 비용을 모두 어트랙트 측에서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해당 회사와의 재계약 건에 대해서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 측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재계약을 하려면 어트랙트 측에서 비용을 받아서 계약을 진행시켜야 하는데 어트랙트에는 이런 방구 없이 더기버스와 이야기하며 계약 연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소속사가 바뀌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소속사인 어트랙트 측 직원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이미 더기버스 직원들은 마치 피프티 멤버들의 소속사가 바뀔 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 안성일 대표가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변경하는 바이아웃이 아닌 레코드 레이블을 유통하고 홍보하는 레이블 딜을 하려고 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레이블 딜 진행 주장 역시 그에게는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게다가 전홍준 대표가 안성일 대표에게 레이블 딜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었다고 하죠. 때문에 외주 용역업체인 더기버스의 직원들이 나눈 대화라는 점에서 이미 4월부터 멤버들을 데려가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어트랙트 측의 주장인데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안성일 대표는 굉장히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기사가 나간 것까지는 괜찮지만 적어도 본인에게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분명 기사 보도 내용에는 안성일 대표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금 안성일 대표 측에서는 왜 본인에게 확인을 하지 않느냐라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덕이버스를 향한 기사들이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는 안성일 대표는 이러한 민감한 자료들이 나갈 때 자신들의 확인을 거쳐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확인 없이 보도가 되면 덕이버스와 본인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또한 안성일 대표가 멤버 3명을 캐스팅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논리대로라면 멤버를 캐스팅한 것도 안 대표, 대박을 터뜨린 고큐피드의 프로듀서를 한 것도 안 대표로 피프티피프티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멤버 3명을 캐스팅했다는 이야기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선 안성일 대표가 합류하기 이전부터 연습생 대부분들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연습생 멤버들이 7인에서 13인까지 있었고 월말 평가를 통해서 그 멤버들 가운데 한 명 한 명씩 줄여나가면서 최종적으로 피프티 멤버 4인이 남게 된 것입니다. 먼저 아란의 경우 신인 개발팀 본부장의 추천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본부장은 덕이버스 소속이었는데요. 때문에 아란은 덕이버스 측에서 추천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키나, 시오, 세나의 경우는 달랐다고 합니다. 키나는 스타크루 연습생으로 들어왔고 전홍준 대표가 직접 선택한 멤버였습니다. 시오도 스타크루에서 고용한 본부장의 추천으로 들어왔기에 전홍준 대표가 픽한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나 역시 스타크루에서 고용한 본부장 캐스팅 매니저의 업무로 오디션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전홍준 대표가 직접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멤버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성일 대표가 멤버 3명을 캐스팅했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 드는 발언들입니다. 월말 평가 때 안성일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합류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심사위원으로 안 대표 외에도 많은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안성일 대표가 뽑았다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있었다는 이유로 멤버를 뽑았다고 하는 것이라면 안성일 대표 외의 다른 심사위원들도 모두 자신들이 뽑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상황이 이런 가운데 조정기일을 앞두고 있는 것인데요. 전홍준 대표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화의 장도 열려 있으니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는 좀 더 자세히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유튜버는 이 회부 결정을 두고 말들이 많다. 피프티에게 유리하다, 어트랙트 측에 유리하다 등의 의견이 많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컸던 사안이었기에 양측에서 결론이 나기 전에 한번 만나보고 만나서 뜻밖의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측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번은 만나게 됐다. 만남 자체 외에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일정이 조율되지 않았고 양측의 당사자 한 명이 만나야 한다고 한다. 함께 모여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다만 피프티 멤버들이 직접 나서기는 어렵기에 멤버들보다는 이들의 부모님이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합의 가능성은 무척 낮다. 조정 신청을 통해서는 합의 가능성이 있는 편이지만 이번 케이스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 회부 결정을 내린 것. 양측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결정을 내린 부분이다 보니 합의 가능성이 높진 않다. 만약 이전에 피프티 멤버들이나 부모님이 어트랙트 측의 합의나 만남, 이야기 요청을 단 한 차례만 했었어도 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버는 만약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중소기획사와 대형 기획사에도 치명타가 될 전망이라며 언제든 돈 있는 집단에서 중소기획사에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멤버들을 빼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선례가 만들어지기에 어트랙트 측에서는 더욱 질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추가로 멤버들 부모님 역시 본인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이라는 큰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엇을 믿고 그렇게 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어트랙트가 최근 로펌을 추가로 선임했다는 내용도 전했는데요. 기존에 선임했던 로펌은 회계, 새로 선임한 곳은 형사 및 손해배상을 담당합니다. 이는 당초 정산 문제가 중심이었던 이번 분쟁이 크기를 키우면서 추가적인 형사 및 손해배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져 결정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유튜버는 피프티 이 기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물론 아니다. 전홍준 대표는 8월 5일까지 골든타임을 제시했고 조정회부 결정과 재판부 휴가 등으로 2주 시간을 벌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2기 프로젝트 진행이 아닌 멤버 부모님들과 대화를 진행하겠다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프티 논쟁과 닮은 꼴 논란으로 소환됐던 손승연은 자신의 의혹과 관련한 추가 해명 없이 선택적 답변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승연은 자신이 합류한 뮤지컬 맨피스의 캐스트 스케줄표를 공개했는데요.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계없이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뮤지컬 배우 최재림과 뜻밖의 열애설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최재림 측의 강력 부인으로 인해 열애설이 보도되고 20분 만에 빠르게 일단락됐습니다. 우선 다가오는 조정기일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피프티는 어트랙트와 화해를 하게 될지, 화해를 한다 해도 부정적인 여론을 다시 돌릴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